여기 대변인한테 하세요. 대변인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그냥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어요? 엉뚱한 걸 조사를 하면서 전개도를 이제 꼭 조국 사건하고 비슷해요. 새로운 소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오랜 측근 이모 씨가 어제 검찰 조사 도중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 측근의 사망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숨죽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 소식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얘기 대변인한테 하세요. 대변인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윤 총장 사진도 있긴 한데 이것보다 이 얘기 좀 집중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낙연 대표 측근이 그제부터 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지금 제일 사건의 경위를 찾는 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되자마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 대표와 오랫동안 사실은 정치를 함께해온 어떤 참모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 선관위가요, 이낙연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옵티머스를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옵티머스 관련자들이 이낙연 대표의 당시에 총선 사무실에 집계를 해줬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러면서 과연 그럼 이게 왜 옵티머스 관련된 사람들이 이낙연 대표의 총선 사무실에 이 집기를 갖다가 이 복합기라고 그러죠.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이름으로 해서 해줬냐. 이걸 이제 서울 선관위가 조사를 하다 보니 그것뿐만 아니라 집기 등등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검찰이 어떤 인지수사한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이제 고발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번 조사를 받았고 두 번째 조사받는 날이었어요. 요즘 검찰 조사는요, 가면 변호인 다 배석하고 다 녹화합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무슨 밤샘 조사라 이거 다 못합니다. 강압조사 이런 그렇죠. 것도 아니죠. 강압조사 못하고 다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이제 출퇴근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6시에 정도 하고 저녁 먹고 오겠다라고 해서 간 다음에 실종 신고가 왔고, 그 가족들이 왜냐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아마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부인하고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전화 통화가 안 되면서 실종 신고가 됐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거 지금 실종 보고를 했고, 그래서 아주 찾다 보니까 중앙지검 바로 옆에 서울지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법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글쎄요. 지금 좀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김근식 교수님. 네.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가 꽤 눈이 좀 퉁퉁 부어 있고 눈시를 붉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일단 검찰 개혁을 오늘도 좀 강조를 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10년 넘게 자기와 정치를 같이 했던 최측근 중에 한 분이고, 또 전남 도지사 시절에도 사실 경선 때 당비 대납과 관련해가지고 대신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옥살이를 했던 경험도 있고, 이번에도 이제 이 복합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인 측면이나 연민의 측면에서라도 당연히 이낙연 대표가 슬픔을 누릴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측근에 대한 비통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의 당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공개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눈여겨볼 대목은 자가격리 중에 계속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물론 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계속 검찰 개혁의 수위를 좀 높여갔다는 것은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검찰에 대한 굉장히 날선 공격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는 그 측근의 저런 비통한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소구력 있는 어떤 그 회한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은 검찰 개혁을 해야만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또 느낌도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가 이렇게 어렵고 정말 목숨까지 이렇게 걸어야 될 정도로 정말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다 이런 그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검찰의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말끔하게 정말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을지 수사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규칙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이 행보를 보니까 뚜렷하게 어떤 거를 찾아내긴 쉽지 않고 갑작스런 이 이모 씨의 사망 배경을 둘러싸고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대표는 옵티머스 수사 의혹을 두고 검찰을 향해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옵티머스 라인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하정대 국장. 예. 뭐 처벌의 가볍고 무겁고가 뭐 그렇게 쉽게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번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대략 총 금액이 뭐 46만 원 정도 사무실 직기 비용 뭐 이런 것들이 그를 이런 선택으로 하게끔 정도까진가 그러니까 이 사망에 대해서 더 의혹이 많이 간다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뭐 법조로 5년 8개월간 이제 출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나온 어쨌든 그 혐의만으로 복합기 임대료라는 이제 복합기라고 하는 게 이제 복사도 하고 뭐 그다음 팩스로도 쓰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기기거든요.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 임대해서 11만 5천 원씩 4개월 46만 원. 지금 현재 인정한 거는 저거 하나거든요. 근데 저거 해봤자 제가 보기엔 많이 나온다고 해도 벌금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 측에서 이미 부인을 한 건데 사무실 집기 비용 1,000만 원. 이거는 의혹은 있었지만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이거 아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정한 것만 하면은 벌금이어서 저것만 가지고 과연 이미 그 전에 뭐 당비를 대납해 가지고 1년 2개월 실형도 받았던 분인데 저걸 가지고 과연 목숨을 끊을 사안인가. 근데 이제 검찰의 수사를 보면은 저거 아니고 좀 더 있을 가능성은 좀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그냥 한 번 조사받은 게 아니라 저것만 가지고는 한 번이면 충분하거든요. 예. 몇 시간이면 돼요, 저 정도는. 근데 2번 조사받았잖아요. 이번이 두 번째 조사. 예, 2번째 조사했고 또 하나는 검찰이 이분을 조사하면서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계좌 추적까지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계좌 추적이 무려 4년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거부터 계좌 추적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이분이 그 사이에 4년 동안 돈이 뭐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 월급 받은 거는 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보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지금 공개되지 않은 다른 혐의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건 그냥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압수수색까지 하고 계좌 추적까지 했기 때문에 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낙연 대표 최측근 숨진 이모 씨는요. 지난 2014년에는 당비를 대납해서 이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그 영상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남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2만 6천 명의 당비 5천만 원을 대납해가지고 1년 2개월의 형을 살고 나왔는데요. 결국 이 당비 대납 사건은 후보자를 위한 것은 맞죠? 네. 그렇다면은 이 지시를 후보자가 하신 겁니까? 본인 스스로 한 겁니까? 저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개 이제 공무원이 형을 받거나 근거 이상의 형을 받을 때는 5년 이상 공직 취입이 제한돼 있단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왜 그리 급하게 4개월 만에 정도로 임명했을까요? 보상 차원입니까? 아니면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바깥에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겠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저로서는 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역량.
숨진 이모 씨가 6년 전에는 과거 당비 대납 혐의로 실형을 살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권리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것 때문에 실형을 살았고, 이제 이낙연 지금 대표는 오늘 아까 그 인터뷰도 나옵니다만 본인이 그걸 시킨 적 없고 본인이 알아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아까 이제 박명재 전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또 정무특보로 이제 전남도지사 하실 때 정무특보로 임명한 게 맞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부적절해 보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 같은 경우, 이 씨 같은 경우 이낙연 대표가 예전에 국회의원 할 때도 보좌관을 했었고 전남지사 할 때도 정무특보로 지금 이제 또 대표 하시는데도 거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분이기 때문에 일하기 수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표현을 역량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씀하셨지만 능력도 그렇고 친분도 그렇고 또 어쨌든 본인이 시키진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뭐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아마 뭉뚱그려져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4개월 됐지만 그 당시 임명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유력 대선 주자 측근의 사망 소식이기 때문에 여권도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일부 의원은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행태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그냥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어요? 엉뚱한 걸 조사를 하면서 덤벼들어 꼭 조국 사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그냥 죽이겠다는 쪽으로 나가는 건지 어떤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윤 총장이를 직접적으로 서 의원이 언급한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이 해당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관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검찰이 뭔가 인지수사를 해서 밝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에요. 그럼 서울 선관위 고발한 사건을 그냥 검찰이 무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검찰이 조사하는 게 아무런 죄 없는 사람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다 그러면 검찰은 다 고발합니다. 자, 이분이 서울시 선관위에서 고발됐기 때문에 검찰은 그거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를 한 것이고, 예. 더군다나 지금 이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승전 지금 윤석열 총장이 무조건 윤석열 총장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더 번지수를 좀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정치인들은요, 다 문제가 있으면 검찰하면 검찰 탓만해요. 나중에 보면 또 혐의 다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만 깨끗하고 검찰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 몰아가시는데 아무 죄 없는 검찰, 물론 뭐 그런 사건도 저는 있을 걸로 봅니다. 예. 그러나 그건 뭐 법원에서 판단이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건 뭐 잡기 위해서 무슨 뭐 앙을처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게 선관위에서 했으니까 문제를 삼은 겁니다. 오늘 윤 총장이요, 김근식 교수님. 네. 전격적으로 오늘 오후에 이낙연 대표 측근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 이렇게 진상조사까지 지시를 했어요, 윤 총장이 직접. 그러니까 아까 서른 의원이 사실은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검찰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결국은 사실은 제 식구 사실 찍은 셈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산하에서 저 사건을 조사하다가 변사 사건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한다고 하면 중앙지검에 대한 그 인권 수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에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옵티머스 사건도 그렇고 라임 사건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이 이 라임은 김봉현 회장의 진술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시켰고요. 수사지휘권 배제시켰고 옵티머스도 사실 과거 전파진흥원 사건 무혐의로 처리했던 것에 대해서 감찰까지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에 사실은 의도치 않게 이낙연 대표 최측근의 변사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야 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 수사 제대로 했는지 인권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해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만 되치기를 한번 제대로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임과 옵티머스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엄청난 충격적 사건을 가지고 그러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제대로 인권을 보호하는 채 수사했는지를 조사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똥이 또는 이 귀결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최 교수님. 예. 윤 총장이 이낙연 대표 측근 사망을 언론 보도 무렵에 나왔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과 혹은
그 일부 참모들, 검찰의 참모들이 윤 총장에게 이것 또한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이는 반부패 부장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30분에 중앙지검이 대검에 이 씨가 소재 불명이 됐다는 얘기를 반부패 부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반부패 부장이 지금 이제 그분이 마지막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후에 윤석열 청장한테 첫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반부패 부장은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를 안 했을까라는 데는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앙지검이 그러면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중앙지검은 반부패 부장한테 보고를 했고, 반부패 부장이 그 뒤에 이제 보고가 좀 늦게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아직까지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 뭐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면 뭐 예컨대 뭐 찾고 있어서 기다렸다든지 아니면 총장한테까지 보고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부패 부재에서 왜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보고를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모로 지금 사면초가 꽤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인데요. 그런데 동반 사퇴 요구 보도가 나왔고, 동시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과거 모습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권력의 충견을 넘어서서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검사장님은 국민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장관에게 충성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정대 국장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 참모들, 최측근들이 계속해서 좀 물러나달라라는 뭐 책임을 좀 져라라는 뉘앙스의 보고를 계속 올리는데, 근데 이성윤 지검장 본인 스스로는 버텨달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런 일부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이성용 서울중앙지검장이요, 특수사를 많이 하긴 했는데 정치 성향이 있는 분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 새로운 정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선 다음에 이제 대통령하고 같이 경희대 이제 법대 동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발탁도 되고 정치권에 이제 한 복판에 서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최근 상당히 아마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지검에 있는 1차장에서 4차장이 자기 자신의 그 부하 직원들 중에서 가장 신복들인 부하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당신 같이 물러나자고 하면서 1차장은 벌써 이미 사표를 냈고, 나머지 2차장, 3차장, 4차장도 같이 동반 물러나자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피의자가 중간에 조사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터졌으니까, 제가 보기엔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 이상은 모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태,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몇 개월째 갈등하고 있는 이 사태의 핵심적인 그런 책임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성용 제가 중앙지검장 지금 많이 고민이 될 텐데, 이런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지금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패널이 얘기했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성용 중앙지검장조차도 사실 조사다 나가서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검사가 어떤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 거지 아직은 확인되지 그렇죠, 않았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뭐 조사하다가 뭐 거기서 뛰어내렸다든가 그런다면 검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버텨달라는 분 많다. 본인 여러 그 밑에 직속 부하들의 이런저런 얘기도 일단 이성윤 지검장 버티기로 있다라는 보도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만나볼까요? 서른 의원님, 상황 파악 좀 제대로 하세요. 변호사 입회하에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라는 얘기. 그리고 이종근 그러니까 박은정 법무부 소속인데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뭐 윤 총장 관련해서 이게 악수다, 이런 얘기 어떻게든 할 수 있다. 꼬투리 잡으러 혈안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있고요. 180석 줬더니 180도 변한 민주당이다. 180도 변한 민심에 곧 진면하게 될 거다. 시적인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나라의 주인은 검사가 아닌 국민이다. 선출직이 아닌 검찰총장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윤 총장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서울 사람들 김현미 장관 교체 많이 아쉬울 듯. 집값 더 올려주고 그만둬야 되는데. 뼈 있는 얘기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